전 시간에는 천간의 동태를 살펴보았고요. 지금부터는 지지의 동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의 동태는 월지 중심으로 살펴보고요. 진술충미월은 통합해서 나중에 살펴본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살펴보기에 앞서 여기서 잠시 합의 의미, 합의 작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전 시간까지는 지지에서 합의 기능 중에 육합에 대해서는 자세히 많이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천간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천간의 작용은 합충생극의 작용으로 운이 작용하는데요. 합충생극에도 선후관계가 있는데요. 그중 합이 선후관계에서 우선권을 갖고 있습니다. 합이 제일 먼저 작용한다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 기토일간의 입장에서 세운의 정관간목을 맞이할 경우 제일 먼저 합을 하기 위한 운이 가장 먼저 작용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명리 용어에 탐합망생이라는 용어가 있고 탐합망충, 탐합망극이 있는데 여기서는 탐합망생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탐합망생이라는 의미는 예를 들어 기토일간이 병화가 있고 또 신금이 있는 구조라 하면 병화는 인수에 해당되는 성분이고 신금은 식신에 해당되는 성분이에요. 병하고 신은 만나면 병신합을 하는 그러한 작용을 하는 성분들인데 이때 병화 인수가 본래의 작용은 일간을 화생토해 주는 성분인데 탐합을 먼저 해서 망생했다는 뜻이에요. 즉 이 병화가 기토일간을 생해주지 않고 옆에 첩혀 있는 신금과 합을 해서 병화 인수가 기토일간을 생해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뜻인데 그 잊어버리고 있다는 뜻은 병화 인수의 기능이 정지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병화 인수라는 것은 길신의 성분이고 신금이라는 성분도 길신의 성분이에요. 두 좋은 길신의 성분이 병신합으로 묶이게 된다는 뜻입니다. 묶이게 되면 이 각각의 길신의 성분들이 기능이 정지된다는 의미로서 기토일간 입장에서 인수라는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신금이라는 식신이라는 성분은 진로 하는 일인데 하는 일이 묶여서 잘 안 풀린다는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탐합망생된 구조인데요. 그래서 기토일간 입장에서는 불리한 환경에 있는 구조인데 이렇게 병신합으로 묶여 있을 경우 언제 이 합이 풀리냐 하면 첫 번째 병화 신금을 충하는 임수의 글자나 을목의 글자가 올 경우 병임충, 을신충 하게 되면 병신합이 풀리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같은 글자, 병화의 글자나 신금의 글자가 오는 운에도 합이 풀리는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글자가 올 경우 병신합이 풀려서 기토일간의 입장에서 그동안 인수의 혜택을 못 받던 것이 병화 인수의 기능이 작용돼서 유리해지고요. 또 신금의 식신도 작용돼서 그동안 막혔던 하는 일들이 풀릴 수 있는 운으로 작용되는 것인데요. 이와 같이 이렇게 합이 돼 있을 경우 묶임의 작용으로 병화 인수가 일간 기토를 생해야 되는데 생하지 않고 신금과 합을 먼저 하는 그러한 작용을 탐합망생이라고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인묘월 관살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인월의 기토는 정관격이고 묘월의 기토는 편관격입니다. 합해서 관살격이라고 하고요. 관살격은 관인 상생하는 구조가 유리한 구조로서 인수가 있는 것이 유리한 구조이고요. 그리고 관살격에 해당되는 명은 대체로 직장을 다니는 명으로서 직장을 다니는 것이 무난한 삶을 사는 것이고요. 인월의 기토 정관격이 맞이하는 갑진년 지지는 격각이라는 약간의 불리한 작용도 있지만 결국 방합 목국 인진 목으로 화돼서 관살을 만들어내는 운인데요. 이런 경우 직장에 관련된 운과 승진, 취업에 관련된 운이 작용되는 운으로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는 운이고요. 여자의 명이라 그러면 여자는 이성운도 대체로 긍정적으로 작용되는 운입니다. 그럼 자세히 살펴보면 전 시간에 무토일간에 대해서 살펴볼 때 무토일간의 입장에서는 인월이 편관격이고 묘월이 정관격이었습니다. 반대되는 운을 맞이하는 게 이제 기토일간인데요. 임목이라는 글자는 인옷을 화 운동을 하는 글자의 성분이에요. 그럼 기토일간 입장에서 이 화라는 것은 인수에 해당되는 성분인데 왜 여기서 직장 승진 취업에 긍정적이고 이성운이 대체로 긍정적으로 작용된다 한다는 이유는 인월의 기토가 갑진년에 맞이하는 운은 인진 목을 만들어내고 또 달고는 천간은 정관 간목 목을 같이 맞이하는 운으로서 전반적으로
목이라는 기운이 강하게 작용되는 운을 맞이하는 운인데요. 이런 경우는 관성보다는 살로 작용하는 운이 좀 더 강해지는 운이에요. 보통 살이라 하면 흉신의 작용으로 인해서 불리하게 작용되는 운인데, 하지만 인월의 기토의 입장에서는 인이라는 글자는 인옷을 화해 운동을 하는 성분으로서 이렇게 목으로 관살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운에 관인상생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인월의 기토가 진토를 맞이할 경우 대체로 직장 승진, 취업운이 긍정적으로 작용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성의 명에서도 여자도 이상의 운이 긍정적으로 작용된다는 뜻도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서 묘의 기토, 평관격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인월의 기토와 묘의 기토는 갑진년의 운을 맞이할 경우 삼은 많이 다르게 작용되는 운인데요. 유불리가 좀 많이 다르게 작용될 수 있는 운이 묘의 기토입니다. 전 시간에 무토일간의 입장에서 인월은 평관격이라 했어요. 무토일간의 입장에서 평관격은 흉신이지만 그래도 이 평관이라는 인목에 병화라는 인수를 내포하고 있어 관인상생하는 그러한 살인상생하는 운동의 작용도 있기 때문에 비록 평관이라는 힘든 일이나 힘든 직장, 어려운 일을 하는 중에도 인수라는 성분으로 살인상생돼서 무토일간의 평관격에서는 그렇게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묘의 기토일간의 평관격은 무토일간과 다르게 작용되는데요. 그 이유는 묘목 지장간에는 갑과 을, 순일하게 목의 기운만 있는 성분이에요. 평관의 작용은 일간을 공신하는 성분으로서 나를 아프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스트레스 주는 그러한 성분이에요. 그럼 묘의 기토 입장에서는 그대로 이 평관의 살에 노출이 되고 그대로 공격받기 때문에 무토일간의 평관격하고는 그 운의 작용과 체감이 많이 다른데요. 이거는 다이렉트로 애누리 없이 평관 칠사를 맞이하는 그런 운으로서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는 운이에요. 평관이라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 또는 그러한 직책을 맡고 있는 기토일간인데 운에서 이렇게 묘진 방합목으로 만들고 또 간목이라는 정관을 달고 들어오는 그런 운으로서 더욱더 평관의 흉의가 작용될 수 있는 운이기 때문에 인월의 기토보다 직장운이든 승진운이든 취업운이든 불리하게 작용되고요. 특히 건강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운이 묘월의 기토일간입니다. 그리고 이 명이 여성의 명이라 하면 여자 또한 이성운도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관처럼 나를 케어해주고 보호해주는 그러한 남자가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남자를 만나는 운으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여자의 명에서는 이성운은 좀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운입니다. 다음 4월, 5월 인수격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4월의 기토는 정인격이고 5월의 기토는 편인격입니다. 합쳐서 인수격이라 하고요. 인수격은 대표적으로 관인상생된 구조가 유리한 구조예요. 그래서 관살이 있는 구조가 유리하고요. 그리고 기토일간의 입장에서 4월, 5월 한여름에 태어난 그런 명자는 조로서 수오행이 있는 것도 불리하지 않는 구조예요. 원래는 인수격은 재를 보면 불리하게 작용되는 구조인데 한여름에 태어난 기토일간의 입장에서는 조로서 수오행도 있으면 유리한 구조입니다. 다만 사주 구조에 따라 유불리가 달리 작용된다는 점은 참고하시고요. 4월의 기토가 진토 겁재를 맞이하는 운인데요. 월지라는 자리는 사회의 자리로서 직장을 의미하고 사업장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명이라 치면 제왕의 정인이기 때문에 결재권도 직위 직책이 높은 결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명일 수가 있는데요. 인수라는 성분은 일간에게 혜택을 주고 일간에게 후원을 해주고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서 필신입니다. 이럴 경우 그동안에 내가 인수로서 혜택을 받고 인정을 받는 명이었는데 갑진년 운에 진토 겁재를 맞이하는 운에서는 그동안에 받았던 그러한 인정과 혜택 이런 부분을 일정 부분 겁재에게 빼앗길 수 있는 운인데요. 문서나 학업이나 직장, 승진, 취업에 관련된 그런 운은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운이에요. 그리고 이게 여성의 명이라 하면 여자도 이성의 운은 좀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운입니다. 다음 5월의 기토 편인격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5월의 기토가 맞이하는 지지는 진토 겁재를 맞이하는 운인데요. 이런 경우 격각의 작용으로 인해서 직장을 다니는 명이라 치면
내 결재권이 진토 겁재에게 빼앗기는 운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직장의 변동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문서나 학업, 직장, 취업 승진 운에도 비겁한테 먼저 갈 수 있는 운으로서 우울의 기토는 대체로 이러한 운은 불리하게 적용되고요. 또한 이 명이 여자의 명이라 하면 여자는 이성운도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운이 우울의 기토일간입니다. 다음 신유월 식상격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신월의 기토는 상관격이고 유월의 기토는 식신격입니다. 합해서 식상격이라 하고요. 식상격은 일단 식신생재하는 것이 유리한 구조로서 임계수가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유리하고요. 또 이런 경우 기토일간이 신약해질 공산이 있어서 옆에 비겁이 있는 구조는 좀 더 유리한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신월의 기토일간 상관격에 대해서 살펴보면 갑진년운의 지지에서는 신금 상관이 진토 겁재를 만나면 반합을 해서 수오행을 만들어내는데 이 수오행은 재성으로서 재물을 만드는 운이고요. 호태로는 육세 합을 하는 운이고요. 십성으로는 상관과 겁재가 합을 해서 수를 만들어내는 운인데요. 이러한 운을 맞이하는 것이 신월의 기토일간인데 대체로 재물이나 사업, 협업이 유리한 운으로 작용되는 운입니다. 신금이라는 상관의 성분은 잘나고 똑똑한 성분으로서 언변이 좋고 재주 재능이 뛰어난 성분이 상관의 성분인데요. 신금의 상관은 육지도화의 귀인의 상관으로서 육지와 도화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인기를 의미하는 인기살이고 또 욕지라는 성분은 반복을 의미하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허영과 낭비의 기질이 있는 것도 육지도화의 특징인데요. 신금상관의 특징으로 보았을 때 대체로 얘기에 능한 성분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월의 기토 상관격일 경우 방송 연예나 또는 아이돌 같은 꿈을 꿀 수 있는 그러한 명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관이란 성분은 말화술로서 말로 써먹는 명인데요. 대체로 강사나 변호사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신 사주 원국에 인수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이 상관의 전람이 인정받기 때문에 교육계 선생이나 강사 같은 경우 그리고 변호사 같은 경우는 자격증이든 면허증이 있는 직업군이에요. 상관이란 성분이 좀 더 빛나고 인정받으려 하면 내 사주 원국에 천간이든 지지에 인수라는 성분이 있어야 좀 더 상관의 성분을 활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상관이 만약 방송이나 연애 또는 아이돌을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명이라 하면 갑진년 운에 인기를 얻고 스타덤에 오를 수도 있는 그러한 운이에요. 회지반하이라는 뜻은 말안장으로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욕세 합을 할 경우 인기를 얻거나 스타덤에 오를 수도 있는 운이에요. 그리고 프리랜서가 됐든 자영업을 하는 명일 경우에는 겁재와 함께 협업이나 또는 겁재와 함께 투자를 해서 재성 재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운이기 때문에 유리하게 적용되는 운이고요. 또는 직장을 다니는 명이면 상관이라는 성분은 직장을 다니더라도 말로써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대체로 영업이나 마케팅 쪽에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 경쟁자와 경쟁업체와 경쟁을 해서 이 겁재한테 뺏기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재물 재성을 만들어내는 운이기 때문에 영업이나 마케팅을 할 경우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운입니다. 6월의 기토일간을 살펴보면 식신격인데 장생의 식신격으로 장생의 식신격은 일반적인 식신격보다 좀 더 혜택이 많은 그러한 성분인데요. 왜냐하면 식신이라는 성분은 길신으로 대표적으로 식록을 의미하는 성분이 식신입니다. 타고난 식록이 있는데 거기에 이 장생이라는 성분은 후원의 별, 후원성이고 나를 케어해주는 성분이고 그리고 귀여움을 받는 그러한 성분이기 때문에 6월의 기토 식신격은 늘 항상 식록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는 성분입니다. 식신이라는 성분은 전문 기술, 제조 또는 이 장인의 성분이 이 식신의 성분인데요. 직장을 다녀도 전문적인 기술로 특화된 제주로 직장을 다니는 것이고요. 자영업을 해도 특화된 전문적인 제조, 기술로 자영업을 하거나 프리랜서도 남과 다른 특기를 갖고 있는 그러한 기술 제조로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명일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명이 육합의 작용으로 묶여서 식신이라는 길성의 성분이 기능 정지돼서 불리하게 작용되는 운이에요. 진유합금을 만들려고 하지만
결국 직상의 성분이 묶이는 작용으로 내가 하는 진로가 묶여 불리하게 작용되는 운이고요. 만약 직장을 다니는 명의라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전문적인 기술 특화된 전문성이 진토 겁재로 인해서 묶이는 바람에 직장운도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운이에요. 여기서 남녀 모두 이성운이 긍정적이라고 했는데요. 이 유금이 월지가 아니라 일지에 있는 경우 기후일지에 해당되는 명은 남녀 모두 이성운이 긍정적으로 발현되는 운입니다. 왜냐하면 일간은 정신을 의미하고요. 일지는 육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주 자체가 나이고 또 일지라는 자리는 배우자의 자리로서 갑진년 운에는 편간은 일간과 갑기합하는 운이고 지지로는 일주로 진유합하는 운으로서 일주에 천합 지합하는 운에는 10중 8구 연애운이 작용되는 운인데 그것도 연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운이 강하게 작용되는 운이 기후일주에 해당되는 명인데요. 정신도 합의되고 육체도 합의된다는 것은 결혼을 한다는 의미가 강하게 작용된다는 뜻이에요. 기후일주에 해당되는 명전은 갑진년 운에는 결혼을 할 수 있거나 또는 결혼을 할 만한 배우자를 만날 수도 있는 그러한 운이기 때문에 연애를 적극적으로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해자월 제격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해월의 기토는 정제격이고 자월의 기토는 편제격입니다. 합해서 제격이라 하고요. 제격은 일단 재생관 한 구조가 유리한 구조로서 사주 원국에 정관이 있는 구조가 유리한 구조고요. 또한 겨울에 태어난 기토는 조우로서 병정화 화오행이 있는 구조는 유리하게 작용되는 구조이고요. 보통 제격인 경우는 자영업이나 장사를 하는 사업을 하는 명이 대체로 많아요. 타고난 성분이 돈을 다루고 현실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 실업으로 장사로 사업으로 하는 유형이 많은 명이 제격인데요. 다만 정제냐 편제에 따라서 직장의 명이 될 수도 있고 사업자의 명이 될 수 있는데 일단 해월의 기토 같은 경우는 직장을 다니는 명이 대체로 많고요. 자월의 편제격인 같은 경우는 실업을 하는, 자영업을 하는, 사업을 하는 명이 대체로 많습니다. 그럼 해월의 기토를 살펴보면 해월의 기토는 지지에서 진토 겁재를 맞이하는 운인데요. 갑진년 해에는 모든 일간 해월은 진의 원진 규문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해월의 모든 일간은 원진 규문에 걸리기 때문에 해당 성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발현된다는 차이점 뿐이지 대체로 불리하게 작용되는 운은 어쩔 수가 없는 운이에요. 그리고 해수는 정제의 성분이고 진토는 겁제의 성분으로서 뱀으로는 불리하게 작용되고 이 겁제 때문에 무언가 홀려서 내가 아끼는 이 정제를 쟤한테 뺏길 수도 있는 운이에요. 그래서 재물의 운이 불리하게 작용되는 운이고 또 직장의 자리라 해서 직장운, 승진, 취업운도 불리하게 작용되는 운입니다. 다음 자월의 기토 일간에서 살펴보겠는데요. 여기서 자월의 기토는 조금 자세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수는 진토를 만나면 반합수해서 재성재물을 만들어내는 운이고요. 또 포태로 절세합, 또 십성의 합은 재성과 겁재의 합으로 수재성을 만들어내는 운으로서 재물이나 사업이나 이성운은 유리한 운을 맞이하는 운이에요. 기토 입장에서 이 자수는 편제인데 귀인의 편제입니다. 귀인이라는 의미는 조상의 덕을 의미하고요. 또는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반드시 그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사람이 나타나는 그러한 성분이 이 귀인의 성분인데요. 여기서는 편제가 귀인입니다. 편제라는 성분은 뭉칫돈이고 일억천금이고 큰 돈이에요. 이런 경우 포태로 절세합을 한다는 것은 자월의 기토는 절지, 겁살에 해당되는 성분인데요. 절지라는 것은 갑자기 느닷없이 간절된 그런 의미인데요. 또 겁살이라는 것은 재물을 뺏고 빼앗기는 겁탈에 가는 그런 또 살이 이 겁살입니다. 이러한 자수의 성분이 편제이면서 귀인이고 느닷없이 누군가의 재물을 겁탈해 갈 수 있는 운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기토일간 입장에서 생각지도 않은 뭉칫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운이에요. 귀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주식이든 코인이든 로또든 내가 노동에 의해서 재물을 득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지도 않게 득하는 재물로서 횡재수가 있을 수 있는 운이 자월의 기토일간입니다. 따라서 자월의 기토일간은 재물 사업이 유리하게 발현되는 운이고요. 이성운도 유리하게 적용되는 운입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재성, 재물을 만들어낸다는 의미는 돈을 만들어내는 의미도 있지만 여자를 만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월의 기토일간의 입장에서는 이런 운에 이성을 만날 수 있다는 운으로서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운이 좌월의 기토일간입니다. 다음 진술충미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천간에 해당 오행이 임묘입고되고 실자입고 암신개고된다는 의미입니다. 기토일간이 지지의 진술충미를 놓은 명조는 운에서 형충파의 작용으로 인해 드러난 천간의 오행이 해당 임묘입고지에 임묘입고돼서 불리하게 작용되는 운인데요. 만약 기축일주라 하면 운에서 진축파하면 만약 사주원그 천간에 식상이 있는 경우 이 식상 경신금이 축토에 임묘입고돼서 불리하게 작용된다는 운입니다. 식상은 여명에서 자식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식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미고요. 남녀 모두 식상은 진로 하는 일로서 하는 일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되는 운이고요. 만약 술토가 있는 경우 운에서 진술충하면 드러난 천간 화오행이 있다 하면 화오행은 술토에 임묘입고돼서 모친의 건강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고 문서나 학업운이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토가 있을 경우 진진형을 맞으면 진토는 수의 고정으로 천간에 재성, 임계수가 있는 경우 진토에 임묘입고돼서 재물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부친 건강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운입니다. 남명이라면 처 아내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운이고요. 그리고 미토가 있는 구조는 진미패하면 천간에 관살 가불목이 있는 경우 미토에 임묘입고돼서 직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운이고요. 남명이면 자식의 문제, 여명이면 남편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운입니다. 천간의 동태는 이렇게 드러난 천간의 오행이 형충파되면 해당 오행에 임묘입고돼서 불리하게 작용되는 운이고요. 지지의 동태의 운은 기토일간의 입장에서 진술충미는 다 비겁에 해당되는 성분이에요. 비겁이란 형제, 친구, 동료를 의미하는 성분으로서 대표적으로 대인관계가 불리하게 작용되는 운이에요. 따라서 기토일간이 지지의 진술충미를 놓은 명조는 무토일간처럼 형제, 친구, 동료들과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운이니 투자나 협업, 동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기토일간 천간의 동태와 지지의 동태를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경금일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